여러분, 마트에서 밀가루 한 봉지 얼마인지 아세요? 국제 밀값이 60%나 폭락했어요. 근데 국내 밀가루 값은요? 오히려 20% 올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밀이 넘쳐나는데 우리나라 밀가루 값만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꿀꺽한 거냐고요? 답이 나왔습니다. 밀가루, 설탕, 전기 이 세 가지를 합치면요 담합 규모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52명이 기소됐어요. 한국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6% 높습니다. 지수로 156이에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비싸게 먹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를 직접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전부 이 회사들이 가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조용히 합법적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다 파헤칩니다. 이 회사들이 정확히 뭘 했는지, 얼마나 올렸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15분만 집중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요. 이런 돈 되는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알고리즘이 다음 영상 안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빵값을 내는 진짜 이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저도 이거 보고 화가 났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이에요. 쌀 18.3% 올랐고요. 라면 8.2%, 초콜릿 16.6%, 달걀도 6.8%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래요. 정부는 안정됐다고 해요. 근데 진짜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요? 2021년부터 누적 19.1%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매달 비어갑니다. 마트 가서 5만 원 쓰면 비닐봉지 한 개 들고 나오잖아요. 예전엔 그 돈이면 한 주치 장 봤거든요. 3년 전에 3천 원이던 라면이 지금은 4천 원 가까이 해요. 식당 점심값은 10,000원을 넘은 지 오래고요. 커피도, 빵도, 과자도 전부 올랐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국제 밀값이 내려오면 그 물이 쭉 흘러서 밀가루 값도 내려와야 해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국제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여러분한테는 안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담합이에요. OECD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한국 식료품 물가지수 156, OECD 평균이 100이에요. 56%나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같은 빵을 사도 한국에서 사면 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경쟁이 안 되니까요. 참고로 의류 물가 지수도 161이에요. OECD 평균보다 61% 높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도 비쌉니다. 물가가 20% 오르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은 매달 60만 원을 더 쓰게 돼요. 저소득층일수록 더 아픕니다.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담합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올라갔어요. 원재료값은 떨어지는데 판매 가격은 올리니까 남는 게 더 많아진 거죠. 여러분은 비싼 값 내고 빵 사 먹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그 돈으로 배불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정확히 뭘 했는지 아세요? 자, 이제 범인을 공개합니다. 먼저 밀가루 시장이에요. 상위 3회사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담합했어요. 설탕은 더 심합니다. 3회사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상 독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설탕을 사든 이 3회사 중 하나예요. 담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A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B 회사도 올리고 C 회사도 올립니다. 이걸 동조 인상이라고 해요. 서로 경쟁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고스톱 치는데 패가 이미 정해진 거죠. 결과가 정해진 게임이에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요. 이 회사 임원들이 골프장에서, 식당에서
전화로 만나서 가격을 미리 정했어요. 언제 얼마를 올릴지 약속해 놓고 시장에서는 경쟁하는 척 했습니다. 소비자는 알 길이 없었어요. 피해 규모를 보겠습니다. 밀가루 담합이 5조 9,913억 원, 약 6조 원이에요. 설탕 담합이 3조 2,715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10조 원이면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약 20만 원 꼴이에요. 내 식구면 80만 원이 뜯긴 겁니다. 밀가루 가격을 최대 42% 올렸습니다. 설탕은요, 최대 66.7%,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거예요. 웃긴 건요, 이 회사들이 밀가루 값 내린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사업 보고서 열어보니까 오히려 올렸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른 거예요. 결국 구조가 이렇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르면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해요. 근데 국제 가격이 내리면 안 내려요. 올릴 때는 번개, 내릴 때는 거북이. 국제 가격 하락은 소비자한테 절대 안 내려옵니다. 인상분만 즉시 전달돼요. 이 구조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에도 걸렸어요. 2007년에도 걸렸어요. 매번 과징금 내고 끝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담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10년간 담합으로 적발된 매출 총액이 91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낸 과징금은요, 2조 3천억 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약 2.5%밖에 안 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할게요. 과속하다 걸렸는데 벌금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이러면 누가 속도를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킵니다. 담합도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06년에 밀가루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434억 원을 맞았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반성했을까요? 2020년에 또 적발됐습니다. 똑같은 밀가루 담합이요. 14년 만에 또요. 반성은커녕 걸려도 남는 장사니까 또 한 겁니다. 설탕도 똑같습니다. 2007년에 설탕 담합 적발, 과징금 5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 또 적발. 패턴이 보이시죠? 걸리고 벌금 내고 또 하고 반복입니다. 이 기업들한테 과징금은 영업비용이에요. 마케팅비처럼 그냥 예산에 넣어두는 거예요. 걸려도 남는 장사니까. 소비자만 봉입니다. 밀가루, 설탕만이 아닙니다. 전분당까지 담합이 퍼졌어요. 전분당이 뭐냐면요. 과자, 음료수, 빵에 다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대상, 삼양, 사조, CJ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다 엮여 있어요. 심지어 CJ는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깎아받았어요.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담합하다 먼저 신고하면 이득인 거예요. 결국 기업한테 유리한 게임이죠. 먹거리로 장사하는 대기업 중에 담합 안 한 데가 있긴 합니까?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칼을 뽑았거든요. 2026년 2월 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고물가를 시정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국민들이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 쉬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움직였어요. 밀가루 설탕 담합 관련해서 5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대표이사급 2명은 구속까지 됐어요. 공정위도 칼을 뽑았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30%로 올린다고요. 20%에서 30%로요. 솜방망이였던 걸 좀 더 아프게 때리겠다는 겁니다. 물가관리 전담 TF 구성도 검토 중입니다. 독과점 기업들을 상시로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반응했습니다. 대한제분이 4.6% 인하, CJ가 4% 인하, 사조 동아원이 5.9% 인하를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4%, 5% 내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42%를 올려놓고 5% 내린 거예요.
비유하면요. 만 원짜리를 14,200원으로 올렸어요. 거기서 700원 깎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4,200원이나 비싼 겁니다. 이게 인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비교 앱이나 한국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같은 밀가루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두 번째, 마트 PB 제품을 활용하세요. 자체 브랜드 밀가루가 대기업 제품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품질 차이는 거의 없어요. 세 번째,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공정위 신고센터 1380입니다. 가격이 갑자기 동시에 올랐다? 신고하세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오늘 영상 핵심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밀가루, 설탕, 전분당,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렸습니다. 둘째, 처벌이 솜방망이라 걸려도 남는 장사였어요. 셋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권력으로 시정을 선언했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합에 무감각한 사회, 기업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는 사회.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서 공정한 가격을 만든 사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회사들은 또 올립니다. 확실합니다.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내려오듯이요.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가격이 내려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담합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추가로 나간 돈이 8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아이 학원비 2달치예요. 가족여행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 이 기업들이 가져간 겁니다. 결국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과징금을 올리고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독과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헤칩니다. 통신, 플랫폼, 배달까지요. 여러분 지갑에서 새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지키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비싸다고 참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느끼면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바뀌는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